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물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 물을 끌어다니는 성질이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암 위험이 약 높았습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딱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단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하다 보면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단짠 조합에 약한 건지 좀 과학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단짠 조합에 사실 저도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각 특이적 포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맛에는 금방 질리잖아요. 우리 뭐 먹다 보면 아무리 좋은 소고기도 좀 질리죠. 그런데 여기에 상큼한 김치를 먹었다. 그럼 맛있잖아요. 이 다른 맛에는 또 새롭게 식욕이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이 단맛 계속 먹으면 그 단맛에 대한 뇌의 반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때 딱 짠맛이라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다시 반응하고 또 그러다가 지겨울만 할 때 단맛이 들어오면 또 다른 보상을 받는 거죠. 단맛에 질릴 때쯤 짠맛이 오고 짠맛에 익숙해지면 또 단맛이 오고 이러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단짠 과자 한 봉지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단맛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단맛 중독자이거든요. 그래서 단맛 싫어하시는 분은 가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어떻게 하면 더 달게 먹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살짝 소금을 첨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혀에는 이 미레라는 맛 감지 기관이 있거든요. 이 미레 안의 맛세포들은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의 기본 맛을 감지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맛마다요 감지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짠맛과 단맛이 함께 들어오면 서로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2023년에 일본 연구팀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우리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기억나시죠? 이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짠맛 성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소금 속에 염화 이온이 단맛을 감지하는 장치에 붙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염화이온이 단맛 감지 장치에 가서 붙으면 마치 설탕 같은 진짜 단맛 물질이 붙었을 때처럼 그 장치의 모양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뭐 실제로도 실험을 했는데 정말 염화이온을 넣어줬더니 이 단맛을 전달하는 신경 신호가 더 활발해졌다는 것들을 보고 더 이 짠맛에 미량의 짠맛이면 단맛을 활성화시키는구나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농도예요. 소금이 많이 먹으면 뭐 달다 이게 아니고요. 이 단맛 효과는 아주 소금을 조금 넣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그냥 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달게 먹는 거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단팥죽 먹을 때 단팥죽에 소금 조금 넣고요. 저 믹스커피 좋아하는데 거기에 소금 아주 조금 넣으면요 훨씬 더 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냥 무조건 줄여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사실 이제 2002년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28살의 여성이 경기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인으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을까요? 보통은 탈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저나트륨 혈증, 그러니까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마라톤 선수들이 본인의 탈수를 걱정하니까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이 물을 과하게 마시면 그만큼 혈액 속에 있던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겠죠. 아니, 땀을 흘리면서 나트륨은 빠져나가요. 땀 한번 이렇게 맛보세요. 짜거든요. 빠져나가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농도가 뚝 떨어진 거죠. 즉 소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책임진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바쁘게 뭘 하다가 뜨거운 걸 만져요. 그럼 뜨거 하고 손을 떼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다리미를 그냥 뒀네 하고 다리미를 치워요. 이 모든 사고를 일으키고 이 중간의 과정이 바로 신경세포를 타고 흐르는 전기신호 덕분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워하는 순간 세포 바깥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전기적 신호가 달라져요. 보통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 있고요. 칼륨 이온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적 신호가 들어온다. 안에 밖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갑자기 확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초속 100m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치울 때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손까지 이동하는 거 아무리 난리치고 돌아다녀도 2m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0.02초 만에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나트륨이 없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타격을 받냐면요. 뇌입니다. 이 뇌는 신경세포 덩어리잖아요. 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심하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지는 게 바로 이 경우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 막
전기 회선 다 끊어놓으면 먹통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호흡의 문제인데요. 아,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겠다 이러고 심장 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아마 밤에 자다가 다 죽을걸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신호 덕분인데요. 이 신호가 멈추면 호흡 근육도 멈춥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숨을 쉬는 건 이 신호가 1초도 안 쉬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나트륨이 없다. 그럼 이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건강의 척, 조금만 먹어야 돼, 나쁜 거야, 이게 아니고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 있잖아요.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일단 짜게 먹으면 다음날 당장 부어요. 제가 그 주름살 하루 만에 없애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라면에 물 조금만 넣고 다 드셔보세요. 국물까지. 그럼 그 다음날 주름살 다 사라져요. 맞죠? 다 엄청 붓습니다. 이게 우리 몸은 항상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짜게 먹어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면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결국엔 뭐가 필요하죠? 물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목이 마르겠죠. 우리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럼 그 물이 온몸 조직에 고이면서 우리가 바로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끌어다니는 성질이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 속에 혈액의 양이 많아서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짜게 먹는 습관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트륨 많이 먹었어요? 그럼 몸이 물을 더 붙잡아 두겠죠. 그러면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혈액 안에 물 양 자체가 늘어납니다. 혈관의 굵기는 똑같은데 피는 더 많이 흐르니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올라가죠. 고혈압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혈압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혈관 안쪽에 찌꺼기 쌓이고 만들고 심장마비, 뇌졸중 이렇게 점점 위험도가 커지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요. 이 점막이 헐면 염증 생기죠. 손상을 메우려고 위벽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새로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일을 하지 않고 과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빠르게 막 증식하면서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우리가 말하는 암입니다. 암이 생기기에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3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38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더니 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암 위험이 약 55%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많이 먹으면요, 뼈도 문제가 돼요. 이 나트륨 많이 먹잖아요. 그럼 콩팥이 그걸 다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요. 원래 콩팥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데 재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나트륨이 나가면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칼슘을 소변으로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뼈에 들어왔어야 되는 칼슘이 들어오지 못했으니 골다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콩팥도 문제죠. 나트륨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평생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우리 과로사 할 수 있잖아요. 콩팥도 무리가 가고 빠져나가는 칼슘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콩팥도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히 소금은 좀 덜 드실 필요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거 많이 먹는데요. 이것도 나트륨이 많잖아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된장, 고추장, 간장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나트륨 많은 식품 맞죠? 이 분명히 나트륨 많습니다. 우리 인정할 건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좋다고도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장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매주 발효시키잖아요. 이 발효를 시키려면 당연히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하지 않고 다 우리가 끝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나트륨 덩어리인 건 맞지만 발효하면서 몸에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는요, 콩이 없던 좋은 성분들이 새로 만들어져요. 사실 콩 자체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있고요. 식물성 성분이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효가 더해지면서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도 생기죠. 다양한 영양 성분도 생겨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58,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이 된장, 청국장, 이게 장 같은 것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허리둘레, 체지방, 혈당 같은 지표도 더 좋게 나타났어요. 또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장하면 떠오르는 맛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칠맛이 엄청 똑똑합니다. 이 여러 임상 연구를 보면 감칠맛 성분을 넣으면 소금을 좀 덜 넣어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짜고 맛있고 충분히 간이 맞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간장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 발효 기술을 좀 개선해서 소금을 약 59% 정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 비율을 좀 높인 저염 간장도 사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된장, 고추장, 간장, 나트륨 폭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땀만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에 비하면 더 적은 나트륨으로도 더 좋은 성분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장을 이용한 음식들 많이 고민해서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천일염, 말돈 소금도 있고요. 정제소금, 히말라야 소금, 핑크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 종류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소금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걸까요? 이 마트 소금 코너 가면 정말 종류 많더라고요. 저도 소금 주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비싸다고 더 건강한 소금이냐, 비싸다고 더 좋은 소금이냐,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금의 성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있죠? 소금의 성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염화나트륨입니다. 다 똑같은 염화나트륨, 화학적으로 똑같은 염화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천일염은요,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얻는데 이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염화나트륨 함량이 약 85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이 나머지는 수분이랑 미량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천일염 사다가 간수 뺀다고 하시잖아요. 천일염을 오랫동안 두면 이 수분이 점점 빠져나와요. 근데 점점 빠져나오면서 모두 같이 나오냐?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 간수를 뺀 소금이 맛있는 거는 이 염화 마그네슘 같이 좀 쓴맛이 나는 그것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염화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 또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이런 이온들이 결정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져나와요. 근데 이 미네랄들이요, 히말라야 소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다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있어 색깔도 좀 핑크 색깔 다른 것들이 있죠. 정제 소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네랄을 다 걸러낸 거예요.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근데 시판되는 것 중에 정제 소금 찾기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 완벽하게 정제된 이런 정제 소금은요, 정확한 맛을 내야 될 때, 즉 큰 공장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넣어서 다른 맛들이 그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때 굉장히 대량으로 넣을 때 정제 소금을 넣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사는 소금은 대부분 천일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에 요즘에 이제 미네랄이 더 들어있다, 뭐 많이 들어있다 하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양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청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랄 좀 더 먹겠다고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요, 이제 콩나물 먹겠다고 비싼 아구찜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은 결국에는 짜게 먹는 거고 내가 짠 게 필요할 때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네랄 드실 생각이시면요, 네, 비싼 소금 사지 마시고요. 그냥 미네랄 많이 풍부한 다른 음식들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는 선택이에요. 이제 근데 건강이 아니고 나는 감칠맛 때문에 이 좋은 소금 먹을 거예요. 그건 네, 찬성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미네랄이 있을 때 감칠맛이 더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칠맛에 대한 비용이라면 더 비싸게 주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건강 측면이라면 어떤 속을 먹든 똑같다. 결국은 덜 짜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미네랄은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자.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무엇일까요?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딱 제가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뭐 비싼 소금, 싼 소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양을 줄이시는 게 먼저예요. 어떤 소금이든 간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많이 들어가면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국물 다 마시지 않기. 네, 라면 국물 맛있는 거 알죠? 하지만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찌개간 좀 싱겁게 하시고요.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인의 이 나트륨 섭취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은요, 나트륨 많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처럼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조금만 넣어도 짠맛도 살아나고 감칠맛도 더해진다. 그래서 순수한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는 것보다는 감칠맛을 살려서 간을 하시면 좀 나트륨이 덜 들어가죠. 게다가 발효가 주는 좋은 성분까지 있으니까 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요리를 좀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칼륨과 감칠맛이요. 사실 감칠맛도 이게 무슨 의미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요즘 마트에 가시면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간 소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트륨의 일부를 좀 칼륨으로 대체한 건데요,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칼륨 같은 경우는 사실 먹으면 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칼륨을 먹고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죠? 바나나나 채소 같은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또 감칠맛 활용하는 거 장 말고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소금 판매되는 거 보시면 이렇게 버섯가루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소금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류에서 꼭 소금 써야 되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뭐 버섯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소금을 쓰시면 감칠맛 때문에 소금을 좀 덜 쓰셔도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단짠의 함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단맛과 짠맛이 같이 오면 짜게 먹어도 그 다음 단맛이 들어오면 그 짠맛을 잊게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짠맛을 기억하게 되죠. 또 찾게 되잖아요. 즉 어떤 의미냐면 뇌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샌드위치나 빵, 피자, 과자 별로 안 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케첩 한번 성분표 보세요. 뒤에 나트륨 하면 엄청납니다. 이 단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제가 스스로 모르고 먹던 이런 나트륨의 양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뭐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뭐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